1번 문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제와 애정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움린드는 네 가지의 이 양육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문제와 약간 유사한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심리 통제란 이제 통제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심리 통제란 죄책감 유발이나 애정 철회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거나 애정을 철회함으로써 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통제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5번 보시면 권위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권위주의적 하면은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전제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제형의 양식이 됩니다. 자녀 양육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권위적 양육 방식은 민주형이 됩니다. 민주적인 양식 방식이 돼서 일명 권위형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권위주의와 권위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이 문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냉담하겠죠. 상당히 독재적인 부모이니까요. 거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허용적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허용적 양육 방식을 다른 말로 이계형이다 합니다. 날개 익자에 사랑의 자를 써서 이계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허용적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방임적입니다. 방임형이라고도 하고요. 방임적 양육 방식에서는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요구를 방치하거나 자녀들의 요구에 둔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버려 두는 방임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위적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많이 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많이 통제하는 것, 이것은 권위주의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주의적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민주적, 즉 권위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위적 양육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하게 통제하고요. 적절하게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양육 방식인데 부모가 자녀를 많이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이 보기에 강의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개념은 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우화, 이상주의적 사고, 상상적 존중, 이원적 사고, 상대적 사고가 나왔는데요. 중학생입니다. 강희는 아침에 학교에 가려다가 이마에 커다란 여드름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강희는 나 오늘 학교 안 가. 사람들이 모두, 애가 힌트, 사람들이 모두 내 얼굴만 쳐다볼 거란 말이야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죠? 개념 상상적 청중 또는 상상적 관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게 바로 상상적 청중, 나에게 관심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2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이런 사례 문제와 또 개념 연결하는 문제가 발달 심리에서 잘 나와요. 이런 문제가 또 뒤에 나옵니다. 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발달의 비연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 아닌 것은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달에서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연속성이 있었죠. 불연속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비연속적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성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불연속성과 연관성 있는 것이 단계론입니다. 단계론. 단계론자들의 주장, 이것이 바로 비연속성 이론 또는 불연속성 이론이라 합니다. 그러면 단계론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라 그 말이잖아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네, 감전구형 4단계로 제시되어 있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요. 자, 브레이너드의 흐릿한 흔적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정보처리 관점입니다. 정보처리 관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보처리 관점의 이론이다. 여기는 단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구황남잠생 5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요, 3수준 6단계,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8단계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 단계가 다 있는데 이번에 브레이너드의 흐릿한 흔적 이론은 정보처리 관점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성 이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연속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에 브레이너드의 흐릿한 흔적 이론을 넣어드렸는데 자, 해설지를 잠깐 보시죠. 해설지를 보시면 브레이너드의 흐릿한 흔적 이론, 희미한 흔적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흐릿한 이것을 희미한이라고 써도 됩니다. 희미한이라고 써도 돼요. 자, 해설을 보시면 희미한 흔적 이론은 인간의 경험을 부호화할 때 추거적인 흔적에서부터 희미해지고 요지, 즉 정보의 자세한 세부사항보다 중심적인 내용을 보존하는 희미한 표상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요지와 같은 흔적으로의 연속체 상에서 보호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추거적이고 문어적인 희미한 흔적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있는 정보의 요지까지, 요지와 같은 흔적으로의 연속체상에서 보호가 된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학령정기가 있어요. 학령정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학령정기 때는 추구적인 정보에 의해서 보호화가 되고 인간의 경험을 보호할 때,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면서 그 다음에 요지적 정보에 의해서 저학년 때는 요지적 정보에 의해서 보호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한 흔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희미한 흔적 이론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흔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흔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호화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자, 추구적, 그 다음에 문어적 흔적에서 이렇게 화살표, 이게 이제 학령정기 때의 일이라면 이제 이때는 아동기 때, 저학년 때는 요지적인 어떤 흔적이랄까요? 이쪽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속체 상에서라고 했잖아요.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달 단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흔적에서 어떠한 흔적으로 갈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희미해지죠. 희미해지고 요지적인 정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연속성과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브레이너드의 흐릿한 흔적 이론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브레이너드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연속적인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답을 찾기는 쉬웠다고 생각됩니다. 4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례고 개념이잖아요. 수연이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변호사인,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무런 고민 없이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위기 경험,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따라갔다면 이거는 유실됐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정체감 유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수연이의 정체감 상태는 정체감 유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치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뇌혈관이 폐쇄가 됐답니다. 뇌혈관이 막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발병한 치매면 뇌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뇌혈관성 치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뇌혈관성 치매가 1번이네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률은 증가합니다. 알츠하이머, 유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초기에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바로 기억력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에 해당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는요, 아세틸콜린의 감소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데 그게 감소되면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의 답은 1번. 1번은 뇌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